청취자 여러분, 혹시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요즘 SNS 가운데 이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. 도대체 클럽하우스가 뭔지,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우진 대중음악평론가 연결합니다.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클럽하우스 처음 단어를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기서 클럽하우스라는 게 서비스 앱인데요. 예. 기존의 그러니까 SNS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예. 기존의 SNS라는 게 주로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올렸다면 예. 클럽하우스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클럽이고요. 예. 네,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. 예.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구조의 방입니다. 그리고 이 대화방의 주제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이나 뭐 정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건강, 뭐 유머, 뭐 예술, 뭐 음악, 미술, 뭐 독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방을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정치면 정치방을 개설해서 뭐 여러 명을 초대를 한다. 그럼 들어올 거 아닙니까? 네네. 뭐 100명이 들어왔다 그 방에서. 그러면 네. 대화를 할 텐데 네. 이게 메시지나 사진이 아니고 오로지 음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. 그 100명이 다 한마디씩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?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예. 구조적으로요. 예. 그 기능적으로 제가 방을 만들면 일단 시작은 초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.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광장이나 거대한 집에서 예. 제가 방 하나를 갖고 방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오세요라고 예. 하면 거기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방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을 만든 사람이 모더레이터라는 역할을 맡아요. 예. 그래서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을 스피커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다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모더레이터가 스피커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앉아있는 리스너의 입장에서 듣고 계시다가 손을 드는 기능 버튼이 있어요. 예. 나 이 주제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라고 손을 들면 모더레이터가 수락을 하면 그분이 또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방장이 연사를 지정할 수 있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지정할 수도 있고 혹시 정말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면 그것도 역시 지정해서 말할 권리를 줄 수도 있고. 네, 그래서 말을 하다가 자기가 할 말이 끝났다.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오래 앉아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 바로 또 리스너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. 그 방을 나갈 수도 있고요. 이게 그 미국에서 굉장한 선풍을 불러일으켰다. 제가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거든요. 그런데 며칠 만에 한국 상륙해서 또 이게 핫한 화제를 낳고 있더라고요. 아직 한국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된 거는 사실은 작년부터 미국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, 미국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서비스인데 예.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거는 한 열흘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음성만 되는 서비스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원인은 무엇이냐?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연사로 참여해서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러더라고요. 그 소개 좀 해주세요. 약간 좀 왜곡이 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요? 예. 네,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서비스 그 클럽하우스에 들어와서 되게 화제가 됐다라는 기사가 한 열흘 전에 났거든요. 예. 네,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이전에 이 서비스가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게 작년 4월 정도에 베타 서비스 시작했어요. 예. 네, 한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는 사실은 작년 5월에 미국에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예, 그 운동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흑인 시민들과 그리고 흑인 셀럽들, 뭐 흑인 농구 스타부터 해서 흑인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클럽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뭐 방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
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점으로 좀 시작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래퍼라든가 NBA 농구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서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.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가들,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은 사실 작년이 지나고 올해 초부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. 오히려 한국의 언론에 그렇게 소개된 것 같아요. 그럼 오히려 셀럽들은 나중에 화제가 된 뒤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. 네, 맞습니다. 지금 우리 제작진들도 뭐 하고 있는 모양이라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. 네. 평론가님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요? 왜냐면 요즘은 뭐 직간접적으로 그 피드백이 소통이 가능한 시대고 화상으로도 네. 되는데 이 영상도 아닌 음성에 이렇게 열광한 이유가 있을까? 일단 목소리의 특징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로 쓰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, 유튜브, 뭐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든가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데 예. 사실 이미지, 영상, 뭐 텍스트, 글 이런 것들은 의도하는,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꾸밀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또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좀 더 우아하게 아름답게 혹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라는 거는 사실상 꾸미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봐요. 이게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1시간 혹은 30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몸에 배어있는 제가 항상 쓰는 단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쓰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말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그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듣는 사람들 혹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뭐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이런 모멘텀을 만드는 게 있어서 이 클럽하우스라는 게 기존에 있는 SNS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SNS는 보여주기식 SNS가 좀 많고 꾸밈 SNS가 많았다면 이것은 꾸밀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그냥 음성으로 나가는 거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데 팟캐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것도 음성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? 네, 여기에서 또 다른 게 클럽하우스는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하나는 그 녹음된 형태를 퍼블리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실시간으로 동시적으로 이게 소통이 벌어진다가 있고 또 하나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. 아하. 네, 녹음 기능이 없고요. 심지어 그 자기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벌어진 대화를 녹음이나 녹화를 하려고 하면 바로 경고 알람이 뜨고 그 유저한테 페널티를 줘요. 되게 센 페널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몇 번 누적이 되면 아예 여기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좀 더 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선택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방적인 게 좀 강하거든요. 이미 만들어낸 어떤 메시지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강했다면 여기서는 상호작용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팟캐스트 황제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부르던데 제가 봤을 때는 클럽하우스가 안 땡기네요.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자, 근데 이게 아이폰만 된다면서 일단은? 네, 맞습니다.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녹음, 녹화 기능이 장착되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그 서비스 단에서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폰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본사의 그 공지사항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또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뭐 조만간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이 또 절반 뭐 이상이 되니까 안드로이드 시장을 놓칠 수는 없겠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초대를 해야만 그 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?
초대를 네, 맞아요. 초대를 받는 사람만 갈 수 있다. 네,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초대장을 2장을 줘요. 예. 그러면 그 2장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SNS에서 되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을 좀 부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구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초대장을 넘기는 그 원리가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낼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,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서 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게 증거가 증명이 된 사람한테만 초대를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아마 이거는 초기여서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미 뭐 초대장이 아니라 일단 앱을 깔고 그 앱에다가 일단 회원 가입을 하면 대기리스트에 올라가거든요. 예. 그 대기리스트에 올라가면 그걸로도 초대가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좀 목적이 되면서 막 너무 초대장으로만 아주 희박하게 어렵게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처음에 저도 듣길래 초대장이 없으면은 이게 들어갈 수 없다 방향 이런 얘기 들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. 지금은. 네,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열흘 전과 지금이 또 매우 다른 것 같아요. 예. 어쨌든 그러면 만일 제 전화기에 대통령 번호가 있으면 초대장은 날릴 수 있는 거네요. 그럼요. 예. 그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분 마음이고. 네, 그분 마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근데 초대권 잠깐 얘기했는데 뭐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 초대권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. 예. 한 일주일 전에는 사실 저도 얼핏 보긴 했었는데 거의 그 거래 가격이 한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. 예. 네,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보면 아마 좀 낮은 가격으로는 한 2만 5천 원? 높은 가격으로는 한 6만 원 정도? 이 선에서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기에는 이런 거래가 약간 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좀 경험하거나 좀 활용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초대장이 없어도 어쨌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근데 아까 제가 셀럽 얘기했는데 네.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그 셀럽들이 들어가는 방이라든가 혹은 셀럽들이 연사가 되는 방 그런 방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.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사실 지금 한 정말 열흘 정도 쓰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 서비스의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이를테면 이전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잖아요. 예. 근데 여기서는 팔로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그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지라든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팔로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. 예.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뭐 이를테면 뭐 한 1,000명, 3,000명, 뭐 10,000명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팔로우하는 사람은 10명 안쪽, 뭐 혹은 한 명도 없거나 이런 식의 행태가 많잖아요. 예. 그런데 클럽하우스에서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실제로 팔로워가 되게 많은 사람이 방을 연다고 해서 그 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그 방만 활성화돼서 어떤 확산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관점이 있고 어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. 이런 사람들이 방을 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. 예. 아까 팟캐스트 얘기 잠깐 했는데 팟캐스트도 선풍적 인기를 끌다가 뭐 유튜브로 이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구독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다른 SNS를 뛰어넘어서 자리매김하려고 봅니까? 아니면 반짝 인기에 끄실 거라고 봅니까? 사실 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건 되게 어렵긴 해요. 어렵긴 한데
제가 좀 경험하고 주변에 이제 좀 진지하게 이 서비스를 좀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깨닫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와는 좀 결이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셀럽들,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여기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 클럽하우스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셀럽이나 새로운 메신저나 어떤 새로운 어떤 스피커들이 좀 등장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. 예.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녹음도 안 되고 하니까 생방으로 참여하는 것,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한 것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잖아요. 네네.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SNS가 지금 중국에서는 크게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. 표현의 문제 때문에. 맞습니다. 그럼 네네. 이거는 녹음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중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,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던 그런 서비스였어요. 예.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중국 분들은 많이 못 뵀는데 대만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 분들, 뭐 미국에 있는 분들 좀 그 방들이 막 보여서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물론 잘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대충 분위기를 보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. 그래서 특히나 뭐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뭐 대만 독립 문제라든가 위구르 지역 문제까지 이런 토론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한 이틀 전인가요? 어제였나? 어제 오전인가 그저께 오후인가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중국에서 완전히 막혔다고 들었거든요. 아하. 네, 그래서 아마 보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중국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그 좀 참여형 미디어들을 좀 계속 폐쇄에 막을 수 있을까? 예.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아마 그거하고 연관해서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것 그리고 중국 사회가 개방되는 게 아마 함께 가지 않을까? 예.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예.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중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사용 금지해버린 것 같은데. 네네. 예, 마지막으로 하나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. 네. 이거 뭐 중국, 일본, 미국 얘기했으니까 이거 어학 공부를 위해서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겠네요, 단순히. 네. 어학공부 저도 약간 그런 용도로 쓰는데요. 저는 주로 밤에 일을 하는데 예. 그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을 하다가 이게 음악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좀 꼬이는 거예요, 머릿속이. 예.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계속 좀 들어보고 싶고 계속 접속해 있고 싶으니까 약간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방에 들어가서 아하.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 혹은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막 웃음소리가 막 난다 예. 하면 그냥 정말 AFKN 틀어놓는 기분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. 아하. 그래서 아마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이 그런 점을 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서비스가 간만에 사실 한 몇 년 만에 나온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셀럽이 유명인이 뭐 만들어질 수 있다,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서요. 그 점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라든가 혹은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은 이 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차우진 대중음악 평론가였습니다.